어릴 때 전 집을 참 싫어했어요.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누나랑 엄마랑 셋이서 좁게 살아야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저만 보면 화부터 내고 보는 누나도 너무 싫었죠. 그리고 누나랑 제가 싸울 때면 사이좋게 지내라며 힘없이 말리던 엄마도 싫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얼굴을 반쯤 뒤덮고 있는 화장 자국이 싫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저희 엄마의 얼굴엔 누가 봐도 흉측한 흉터가 있었거든요. 울퉁불퉁한 피부에 잔뜩 쪼그라든 얼굴은 어린 제 눈엔 너무도 끔찍했고, 그런 엄마의 얼굴을 마주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 밤마다 끔찍해서 몸서리칠 정도였죠. 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고 많은 집들 중에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한 것을요. 하지만 팔자는 타고나는 거라고, 어린 제가 아무리 원망하고 기도해본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은 동화랑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어린 시절 저의 가슴 속엔 원망과 화가 가득했어요.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었고, 출발선부터 다른 인생, 참 불공평하다며 내 자신을 비관하며 살았죠. 야, 너 아빠 없다며? 뭐? 너 아빠 없어? 왜? 어디 갔는데? 얘네 아빠 도망갔대.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얘네 엄마랑 누나랑 얘 버리고 밤에 도망쳤대. 어릴 때부터 아빠 없는 애라는 놀림은 꼬리표처럼 늘 절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면 왜 나만 아빠가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다 싫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엄마 말이 저랑 누나가 갓난아기였을 때 집에 큰 불이 났었대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밤에 연탄불을 피워놨다가 그로 인해 불이 났고, 아빠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집이 거의 다 탄 이후였대요. 당시 우리가 살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 낡은 판잣집이었는데, 불이 나자마자 거의 순식간에 다 타서 금방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아빠가 저와 누나를 밖으로 데려다 놨고,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엄마를 구하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엄마는 그때쯤 정신을 차리고 놀라 저희부터 찾았대요. 그리고 그 순간 뜨거운 하마가 엄마를 덮쳤고, 그걸 본 아빠가 엄마를 구하겠다고 엄마의 몸을 감싸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몸의 거의 절반만 화상을 입은 채 살아날 수 있었고, 아빠는 너무 심하게 다쳐 결국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전 아빠가 없었고, 또래 애들은 그런 절 아빠 없는 애라며 놀리곤 했죠. 그런 놀림을 받을 때면 전 어김없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아니거든? 우리 아빠 도망간 거 아니야. 돈 벌러 해외 간 거야. 엄마가 그랬어. 아빠 없는 애가 되기 싫었던 저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바득바득 우겼었고, 그렇게 싸움이 나는 날이면 엄마는 늘 그 집에 가서 저 대신 빌며 용서를 구하셔야 했어요. 그럴 때면 전 절 놀리는 친구들보다 엄마가 더 싫었어요. 엄마가 여길 왜 왔어? 너 친구들이랑 싸웠다며. 엄마가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해야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쟤들이 먼저 나 놀렸단 말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만 아니었어도, 나한테 아빠만 있었어도 이렇게 놀림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창피하니까 앞으로 내 일에 나서지 마.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엄마가 부끄러워 죽을 것 같다며 다신 밖에서 절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곤 했었어요. 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럴 때면 누나는 엄마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냈고, 그럼 전 또 누나에게도 화를 내며 지지 않고 싸우곤 했어요. 더 끔찍했던 건 싸운 다음이었어요. 집에 방이라곤 딱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도 밤이 되면 또 같은 이불을 덮고 셋이서 좋든 싫든 같이 자야 했거든요. 너무 싫어. 엄마도 싫고 누나도 싫어. 왜 하필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저의 그런 말들이 엄마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저런 말을 더 하곤 했어요. 아마도 저의 분풀이 대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누나를 마치 제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하곤 했죠. 인간관계도 엉망이었어요. 독선적이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제멋대로인 저를 또래 애들은 아주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제 자존심을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했죠. 너 이런 거 없지? 니네 집 가난하잖아. 야, 아빠 얘기하지 마. 야, 아빠 없잖아. 내 지갑 네가 가져갔지? 이 거지 새끼야? 걸핏하면 가난하다, 아빠 없는 놈이다 놀림을 받았고 반에서 뭐라도 없어지는 날이면 다들 저부터 의심했어요. 가난한 놈이 남의 걸 탐낸다면서요. 그럴 때면 선생님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책가방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며 유독 제 책가방이랑 책상 서랍 사물함만 뒤져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 더 도끼를 품고 살았어요. 지기 싫어서요. 그래서 방에 딸려있던 작은 부엌에서 밥상 펴고 앉아 새벽까지 공부하고 겨우 한숨 붙이고 그랬어요. 그때 저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거지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거요. 그래도 사람이 목표가 생기니까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는 엄마 누나랑은 아예 말을 안 섞었어요. 어차피 대학 가면 남처럼 살 거, 고운정, 미운정 남김없이 다 떼버리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엄청 예민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엄청 났고요. 엄마랑 누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재수없게 태어난 죄로 같은 집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죠. 과외는커녕 학원 하나 제대로 갈 수 없는 집안 형편이 원망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놓치지 않는 제 자신이 내심 자랑스러웠어요. 절 무시하는 애들의 코를 성적으로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 너무 좋았죠. 그렇게 밤낮 없이 미친놈처럼 공부만 하며 살았고 그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 지원에 전액 장학금까지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전 집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날 찾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며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엄마랑 누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시설이 별로인 것 같다며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놨지만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인가 싶었어요. 원래 살던 단칸방 집에 비하면 기숙사는 완전 천국이었으니까요. 의대에 다니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학비랑 기숙사비 말고도 드는 비용이 많더라고요. 전공 서적부터 실습비, 개인 용돈까지 돈 들어갈 곳이 어찌나 많은지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모두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야, 재훈아, 학과 사무실 가봐. 조교님이 너 찾으시던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공 수업이 아침부터 풀로 꽉 차 있어서 지쳐 있는데 과 친구가 학과 사무실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말에 간 학과 사무실엔 영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왔어, 재훈아? 이분이 네 어머니시라는데 맞니? 조교님은 학과 사무실에 온 절 보며 물었어요. 그리고 조교님의 맞은편엔 몇 개월 만에 보는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온 뒤로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었거든요. 조교님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마 엄마의 얼굴 반을 뒤덮고 있는 화상 자국과 초라한 행색에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그 순간 짜증이 팍 났어요. 대체 누굴 개망신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찾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탁 하나 들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훈아, 가요. 저는 애절한 목소리로 절 부르는 엄마의 손을 끌어당겼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와 엄마를 보고 있는 학과 사무실에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힘없이 제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전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학교 건물 뒤편 인적 드문 곳으로 갔어요. 여긴 대체 왜 온 거예요? 그게 네가 서울 간 뒤로 통 연락도 없고 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나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영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너가 걱정이 돼서 밥은 잘 먹는지, 기숙사는 어쩐지 너무 걱정돼서. 나 엄청 잘 살아요. 학교 식당에서 밥 잘 사 먹고 다니고, 기숙사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가 집보다 훨씬 좋고 괜찮은데, 누가 누굴 걱정해요? 미안하다. 엄마는 그냥 너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내가 걱정되면 다신 나 찾아오지 마세요. 나중에 잘 되거든 모른 척은 안 할게요. 낳아주고 키워준 값은 제대로 치를 테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이거. 뭐예요? 집에서 반찬 몇 개 만들어 왔어. 아무래도 나가 살다 보니 먹는 게 시원찮을 것 같아서. 내가 말했죠? 여기 밥 잘 나온다고. 엄마가 해주던 밥보다 훨씬 맛있고 훨씬 괜찮아요. 음식이라고 맨날 밥에 김만 줬으면서. 그래도 너 좋아하던 콩자반 해왔어. 너 이거 좋아했잖아. 누가 그래요? 내가 콩자반 좋아했다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렇게 이성을 잃어본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날 찾아온 엄마가 너무 싫었고, 저한테 주겠다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온 건 더 싫었어요. 반찬도 보기 좋게 싸운 게 아니라, 웬 낡아 빠진 보자기에 싸서 왔는데, 그냥 바닥에 쳐박고 싶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던 엄마는 결국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반찬 보자기를 제 앞에 놓은 후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전 그런 엄마가 두고 간 보자기를 한참 동안 원수보듯 보고 있다 마지못해 기숙사로 들고 왔어요. 당장 뒤에도 수업이 있었지만 도저히 다시 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날 혼자 학교 벤치에 앉아 안주도 없이 소주만 2병을 마셨어요. 너무 짜증나고 분한데 저한테 미안해하며 돌아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먼 길 온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못된 새끼. 라는 생각도 했어요. 혼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엄마가 준 보자기를 풀어봤어요. 반찬통은 총 3개였어요. 노랗게 물든 반찬통 안엔 콩자반, 깻잎, 진미채 볶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반찬통 밑엔 흰 봉투가 하나 깔려 있었어요. 설마 편지인가 싶어 열어보니 봉투 안엔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짤막한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밥 잘 챙겨 먹고 부족하겠지만 용돈 내라. 적힌 글을 보자 마음이 울컥했어요. 엄마한테 있어 10만 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10만 원 모으겠다고 얼마나 많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을까. 또 남의 집 가서 걸레질을 몇 번이나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청소며 걸레질을 많이 해서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엄마의 손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전 다시 마음을 다졌어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건 다 엄마 탓인데 이 정도 해준 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라고 이런 마음을 먹나. 괜히 더 독한 마음을 먹으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그날 이후로도 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도 한번 찾아가지 않았고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그치만 그 10만 원만큼은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궁했지만 그 돈만큼은 괜히 손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 의사가 됐어요. 어엿한 대학병원의 의사요. 과 후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도 했고 어릴 적 꿈도 못 꿨던 인생을 살게 됐죠. 그리고 그런 저의 인생에 엄마와 누나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는 없었어요. 왜냐면 전 장인 장모님한테 고아라고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세상천지 가족이라곤 하나 없는 천의 고아라고요. 저 참 못됐죠. 와이프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누나나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어렵게 자란 것도 알고 그렇다 해도 가족들이니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고집부렸어요. 더는 엄마랑 누나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다고요. 이젠 제발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고 울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와이프도 결국은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한테는 고아로 말을 맞춰달라는 제 말에 알겠다고 따라줬죠.
그래서 결혼 소식도 알리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매달 돈만 보내드렸어요. 엄마랑 누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선 애도 안 낳고 와이프랑 둘이 알콩달콩 살았어요. 와이프는 가끔씩 아기 얘기를 하며 갖고 싶다는 것처럼 내색을 하긴 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좋은 아빠가 돼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전 제 자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어요. 잊고 지냈지만 잊을 수 없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죠. 설마 싶은 마음에 진료실 문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몇 년 만에 보는 엄마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못 본 새에 더 마르고 늙었더군요. 그래서인지 얼굴 반을 덮고 있는 화장 자국은 더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음, 오랜만이네 우리 아들. 아무 말 못하고 앉아있는 저에게 엄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절 쳐다봤죠. 간호사의 시선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던 저는 간호사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별말 없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머리가 아팠어요. 간호사가 엄마를 보고 나갔으니 엄마의 초라한 행색과 얼굴이 금방 병원 내에 소문나겠다 싶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무 오래 못 본 것 같아서. 너 여기 의사 된 건 상아가 말해줘서 알긴 알았는데 괜히 너 싫어할까봐 안 찾아왔었거든. 근데요? 그걸 알면서 오늘은 왜 오셨어요? 결혼했다는 그 처자야? 예쁘네. 곱다 아주. 왜 왔냐는 제 말에 시선을 회피한 채 앉아있던 엄마는 책상 위에 놓인 저와 와이프의 결혼 사진을 보곤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 결혼했다는 것도 상아가 말해줘서 나중에 알긴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할 땐 말 좀 해주지. 얼굴 한번 못 봤네. 보면 뭐 어떡하려고요? 시어머니 행세라도 하시려고요? 제 인생엔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주제 넘게. 오늘은 또 왜 온 건데요? 용건이나 빨리 말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얼굴이나 좀 보고 싶어서. 우린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얼마 전에 이사도 했고. 왜요? 이사해서 돈 필요해서 왔어요? 그래서 왔냐고요? 그런 거 아니야.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왜? 진짜 얼굴 보겠다고 온 거예요?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찾아와서. 됐어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이거 가져가시고요. 저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엄마에게 건넸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돈 있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갈 때 택시 타시고요. 괜찮다는 엄마 손에 저는 억지로 지폐 몇 장을 쥐어줬어요. 그냥 제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요.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하던 엄마는 그냥 받으라는 제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엄마 그렇게 보내고 난 후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럽더라고요. 괜히 절 힐끔힐끔 보던 간호사들의 눈빛도 신경 쓰였고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을까 병원에 누가 찾아왔어요. 진료 준비를 하며 책상에 앉아있을 때였는데 누가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환자분,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말리는 간호사 팔을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어쩐지 낯익었어요. 누나? 난리를 치며 들어온 건 저희 누나였어요. 집을 나온 이후로 10년 넘도록 본 적 없던 누나요. 누나라는 제 말에 누나의 팔을 붙잡고 있던 간호사는 당황한 듯 절 쳐다봤고 며칠 전 엄마에 이어 누나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에 화가 난 저는 간호사를 보며 10분 뒤에 진료를 시작할 테니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진료실을 나가기 무섭게 누나는 제 얼굴에 자신이 들고 온 핸드백을 던졌어요. 네가 사람 새끼야? 진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말해봐. 며칠 전엔 엄마의 이번엔 누나야? 난데없이 찾아와 놓고 왜 난리야? 그것도 남의 직장에서. 내 얼굴 생각 안 해? 네 얼굴
그 중요한 네 자존심 생각해서 그동안 화가 나고 어이없고 분해도 나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어. 한 번도 너한테 따진 적도 없고. 네가 의사 됐을 때도 결혼을 한다는 얘기 우연히 들었을 때도 가진 거라곤 자존심밖에 없는 놈인 거 아니까 그래 저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놈 그냥 두자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어. 근데 그런 우리한테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내가 뭐 어쨌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 난리야. 내가 뭐 했는데 매달 꼬박꼬박 돈 보내줬잖아. 잘 먹고 잘 살라고 신경 써줬잖아. 그깟 돈 몇 푼 보내줘도 그만 안 보내줘도 그만이야. 누가 너한테 돈 보내달라고 한 적 있어? 네가 멋대로 보낸 거잖아.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네 대학 한번 찾아갔던 이후로 네 얼굴 한번 보러 온 적 없던 엄마가 며칠 전 왜 널 찾아왔다고 생각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뭐냐고 말을 해야 알지. 엄마 암이야. 유방에 있던 암이 폐까지 전이됐대. 너도 의사니까 알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암? 그래, 암. 당장 항암 들어가야 하고 수술한다고 해도 산다는 보장 없다고 그러더라. 다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어디에 전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갑작스러운 누나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암이라니. 내가 방금 들은 게 내가 아는 그 암이 맞나 싶었죠. 암이라고? 그래, 안 들려? 엄마 암이라고. 너 아무리 엄마가 부끄럽고 싫다고 해도 엄마가 암이라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에요. 암이라는 누나의 말에 무척 놀랐으니까요. 그럼 며칠 전 왜 왔냐고 물어봤을 땐 암이라고 말을 하지. 그냥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무슨 신이야? 말 안 해도 알게? 아차 싶었지만 저는 더 발끈하며 말했어요. 자존심 그게 대체 뭔지 저의 무심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전 제 생각만 하고 자존심만 세우는 멍청한 놈이었죠. 그리고 누나 역시 제 말에 정이 다 떨어졌는지 경멸하는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해? 끝까지 넌 너만 잘났어?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말도 안 해줬는데 암인지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진짜 최악이다. 나쁜 새끼. 알겠어. 엄마 모시고 병원 와. 예약 잡아놓을 테니까. 내가 진료 봐줄게. 동기들 중에 유방암 전문의인 애가 있어. 걔 실력 좋아. 걔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엄마 모시고 와서 진료 받아. 항암이고 수술이고 필요한 거 뭐든 다 받아. 비용은 전부 다 내가 낼 테니까. 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런 절 누나는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랑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그만해. 그쯤 했으면 그만하라고. 너 모르지? 엄마 얼굴 우리 때문인 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 얼굴에 흉한 화상자국. 그거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가 우리 구하겠다고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불났던 날 먼저 정신을 차렸던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어. 근데 온 집이 이미 불에 다 타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울고 있는 우리를 보니까 절대 죽게 놔둘 수 없었다더라. 그래서 아직 타고 있지 않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명씩 안아서 데리고 나갔대. 당연히 불길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에도 붙었고 엄마는 그 불이 우리한테 붙을까봐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나갔대. 그렇게 너랑 나 구하겠다고 불난 집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 그러던 중에 불에 타 쓰러지던 집 기둥에 맞아버렸고 너무 뜨겁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도 너랑 나만큼은 다치면 안 된다고 다친 와중에도 집을 기어나와 울고 있던 우릴 있는 힘껏 밀었대. 불길이 닿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난 게 우리야. 아빠는 구해볼 시도도 못했대. 우리부터 살린다고.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이야기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듣는데 누군가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아빠는 구해보지도 못했다니. 그런 사람한테 제가 무슨 상처를 주고 살아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저는 그게 저 때문에 생겼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짐 혹은 반갑지 않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그런 존재가 저 때문에 남편을 잃고 화상까지 입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암 사실을 알게 된 방금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미안하단 말 그 한마디를 못해서 성질만 냈는데 그런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죠. 그리고 너 그동안 우리한테 돈 보내줬다고 네가 잘해온 줄 아나 본데 우리 그거 10원짜리 한 장도 안 썼어. 난 썩을 놈이 돈으로라도 효도하겠다는데 그냥 받자고 맘 편히 다 써버리자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나중에 너 결혼하면 그때 이 돈 다 모아서 줄 거라고. 웃기지? 어차피 우리 결혼식에 부를 놈도 아닌데 네 결혼식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왔다는 게. 하긴 나도 몰랐어. 네가 그렇게까지 최악일 줄은. 힐난하는 누나의 말과 눈빛에 전 입 한 번 뻐끗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나한테 누나 취급해달라고는 안 할게. 바라지도 않고. 근데 엄마한테는 제발 좀 잘해줘. 엄마 평생 우리 위해 살아오신 분이야. 가난했지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선에선 늘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했던 분이라고. 제발 엄마 죽고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그 말을 끝으로 누난 더 할 말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핸드백을 주워들고 진료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없이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던 나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엄마를 찾아가야 할까? 찾아가면 뭐라고 말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뻔뻔하게 엄마를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제가 이상했는지 와이프가 한날 무슨 일 있냐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누나가 와서 해줬던 이야기들과 엄마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동안의 행동이 후회도 되고 엄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도 빌고 싶은데 평생 한 번을 굽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제 말을 듣더니 와이프가 바보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제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당장 옷 입어. 어머니 찾아뵐게. 뭐? 지금? 그래, 지금. 그럼 계속 이렇게 후회만 하고 앉아있을 거야? 가서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수술의 항암까지 받아야 한다며. 그럼 여기로 모셔와야 할 거 아니야. 여기로? 우리 집으로? 그럼 어디로 모셔? 당연히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당신 괜찮아? 당신은 지금 내가 괜찮은 게 문제야? 빨리 일어나. 어머니한테 가게. 와이프는 멍청하게 앉아있던 제 팔을 끌어당겼어요. 정신 차리라면서 당장 엄마한테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렇게 추진력 있는 여자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바보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앉아서 고민이나 하고 있던 저와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날 전 와이프와 같이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이사했다는 집도 어딘지 몰라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집으로 간 저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못난 자식 좀 용서해달라고요. 용서는 무슨 용서야. 애초에 화난 적도 없는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뭐가 죄송해. 이렇게 잘 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죄송할 거 없어. 마음 쓰지 마라. 제가 진짜 독해서 눈물이 없는 놈인데 그날 평생 흘린 눈물을 다 흘린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 끌어안고 애처럼 울기만 했어요. 누나도 그런 저를 보면서 개놈 새끼라고 짧게 욕을 하며 안아줬고요. 그날 우리 가족은 20년 넘게 쌓여있던 서로의 마음을 풀어냈고 전 와이프와 같이 엄마와 누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엄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됐죠. 와이프한테는 참 고마운 게
병원이랑 집 왔다 갔다 하는 엄마와 누나를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마치 제 어머니처럼 반겨주고 모셔주더라고요. 누나 말이 와이프가 저랑 누나 없을 때 낮에 엄마 모시고 맛집이며 백화점이며 다니면서 데이트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와이프와는 정말 잘 얻었다고요. 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엄청 혼났어요.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을 사위로 뒀다면서요. 다행히 엄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유방암의 경우 재발 위험과 전이성이 높아 그 부분을 경계하며 지금도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세상 다시 없을 불효자놈이 뭐가 자랑이라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참 부끄럽긴 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해요. 후회 없이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